신동엽 시 중에 향하라는 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신동엽 시 중에 향하라는 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시입니다. 1960년대를 김수영과 신동엽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지아 시인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말이야 김수영은 근대주의자라서 싫어? 김지아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김수영 시인은 시의 근대적 자아가 가장 뚜렷하게 훌륭하게 드러난 시를 쓴 분? 뭐 하여튼 그 김수영 시인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추어서 1960년대에 같이 시를 발표하고 살았지만, 신동엽 시인은 정반대입니다. 신동엽 시인은 근대를 아예 등졌어요. 근대를 신동엽처럼 심각하게 근대를 비판하고 경고했던 이제 그런 시인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향하라고 하는 시는 근대적 관점으로 이 근대인의 상식 체계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신파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근대적 자의식을 가진 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투, 이제 이런 어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제가 시를 읽고 설명드릴게요. 시를 먼저 읽어볼게요.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속으로 우물가에 비춰있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랫돌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내를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1959년 11월 9일 날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네요. 먼저 낱말을 모르면 또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향아, 지금 이 향은 지금 순이야 도리야 지금 향아, 그러니까 누구 지금 사람 이름인 거죠. 향아는 지금 여동생이랄까, 하여튼 이런 아주 아끼는 그런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면은 수수밭 사이,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이런 것들은 다 알죠.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이제 여기서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회올리는 이라고 하는 낱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회올리는 회오리처럼,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회오리처럼 말아 올라가는, 아마 우리 말에 용마름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일 거예요. 여기 회올리는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일종의 토네이도입니다. 지금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에 찬란하게 팍 솟구쳐 올라가는 정말로 근사한 그런 것에, 그것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이 두레는 뭘까? 뭐길래 먹는다고 할까? 두레라고 하는 말은 이 신동엽 시 속에 아니면 조금 알기 쉬울 거예요. 옛날 저거 얘기할 때 두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두레와 품앗이 할 때 이 두레,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노동력을 공유하던 단위를 이제 두레거든요. 그 두레를 먹던, 그러니까
5월 단오나 백중날 마을 공동일을 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것. 되면은 닭서리를 하자, 닭서리해 먹자, 닭서리 먹던. 때문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말로 바꾸면은 잔치를 먹던, 잔치를 하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여기서 이제 콩바심이라고 하는 낱말이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낱말일 거예요. 콩바심 하는 건 뭐냐면은 추수를 하고, 추수하는 것은 걷어들이는 거죠. 지금 가을에 뭘 추수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인 것을 마당에 널어서 알곡으로 바꾸는 노동 과정이 또 필요해요. 이걸 바심이라고 그래요. 걷어들여서 알곡으로 골라내는 일. 이게 바심입니다. 콩을 갖다가 걷어들여서 마당에 말렸다가 도리깨질을 해서 콩 껍질과 알을 골라내는 것. 이것을 콩바심이라고. 그러면은 낱말 뜻은 모르는 이제 그 낱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향이의 예쁜 얼굴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탁 비추던,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춘단 말은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를 간다는 말이잖아요. 물을 깃는다는 말이잖아요. 물 기를 때마다 얼굴이 떠오르겠죠. 이렇게 비추던 그런 풍속이 살아있던 옛날로 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랫돌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지금 옛날 풍경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들은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저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꽤 예전에 중요한 문제작이었는데, 영국 그 작가예요. 님 웨일즈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 김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 중국 혁명에 가담한 조선인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 님 웨일즈의 아리랑입니다. 님 웨일즈의 아리랑은 그거 영화로 만든다고 내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영화는 못 봤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죠?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제 기억 속에 아주 인상 깊었어요. 봄날 햇살이 쫙 이렇게 내릴 때 시골 마을에 돌담이 이렇게 있죠. 저 김영남의 뭐 돌담에 소새기는 햇살같이처럼 이렇게 햇살이 타닥타닥 내려요. 정말로 아름답죠. 옛날 시골에 그렇게 햇살 내리면은 정말 평화로워요. 길이 돌담이 지금으로 보면은 다 사실은 예술 작품이에요. 지금은 그거 있으면은 전시 오면 보러 많이 갈 거예요. 거기에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이 삐걱하고 열려요. 그러면은 안에서 사람이 나오죠. 안악내가 나오는데 그 안악내의 머리칼이 옛날 참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정말로 곱게 빗깁니다. 이렇게. 그렇게 정갈스럽게 머리를 빗었는데 하얀 옷 입은 안악내가 나와서 그렇게 머리를 빗었는데 참빗으로 빗은 머리에 행여라도 먼지라도 앉을까봐 수건을 또 딱 이렇게 동여맸어요. 아주 정갈스러운 이제 모습이죠. 그 사람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마루에서 내려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흰 고무신을 신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냇가로 나갑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데 이 옛날 흰 고무신의 정적이 흰 고무신 발자국 소리도 안 나요. 아주 미학적으로 참 예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무희가 무대 위에서 하얀 버선을 신고 춤을 출 때 의 동작처럼 이 일상생활의 동작이에요. 지금 그게 그렇게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가는데 그 빨래 바구니에 들어있는 빨래라고 하는 게 눈부시게 휘어요. 조선 사람들 흰옷 이제 빨려고 담았지만 저렇게 흰옷을 그러나 더럽혀졌다고 빨려고 이제 가요. 이걸 들고 그 돌담길을 이렇게 걸어서 빨래를 하기 위해 냇가로 가는 풍경을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 그 풍경 묘사를 해놓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칼을 차고 게다짝 짝짝 끄집고 키 작은 일본인이 칼을 차고 딱 봄날의 고요를
그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딱 그 걷는 풍경을 니메일즈가 저기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격조 높은 세계를, 저 아름다운 마을을 저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점거고 통치한다는 것이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니메일즈의 아리랑 도입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랫돌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이 시에서 돌아가자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미꾼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의 인이백익이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 보면은 신동엽 시인이 전주사범학교 시절에 그 마르크스주의 연구회에서 그 저기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그 신동엽 시인을 그 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신동엽 시인이 1940년대 전주사범학교 시절 이야기고, 그 이후는 신동엽 시인의 사상이 점점 정립되어 가서 굉장히 거기로 달라져 갑니다. 신동엽 시인이 그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향하라고 하는 시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 눈으로 보면 이건 퇴행적이에요. 지금 신동엽 시인이 향하 해가지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옛날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심각한 한 사람 앞에 만인이 노예처럼 복속되어 있던, 그러니까 계급 갈등이 정말로 심각했던 때예요. 제 기억 속에서, 저도 이제 마르크스 서적들을 조금 읽어봤는데, 제 기억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역사 발전은 합법직성이에요. 역사는 합법직적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봤을 때 신동엽의 향하는 퇴행적이기가 그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도 이거는 역사 발전은 합법직성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여가는 그런 외침이지, 그 합법직선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보세요. 콩밭심을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그러니까 그 미숙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힘들던 때로 돌아가자 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 인디언 추장이 저 서부 개척 시대를 맞아서 미국 백인들한테 점령당하기 전으로 돌아가자. 지금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둑 흉내난 그만 내자. 그 사람들 흉내내서 그 사람들 방식으로 사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돌아가자. 김수영 시인이 신동엽 시인을 향해서 쇼비니즘을 염려했었어요. 지금 이 시 같은 걸 보면은 김수영 입장에서는 정말로 한편으로 참 이렇게 심란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작품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향하라고 하는 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원시반본이에요. 원시반본이란 뭐냐? 환자가 아프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애 상태로 돌아가면 산다고 그래요. 병들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신동엽 시인은 조선 그 공동체가 근대를 맞아서 병든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프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자. 어떤 그 삶이 존재했던 그 시초의 상태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이때 시초의 상태란 근대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심각한 봉건 잔재를 예찬한 시가 있을까?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세계가 아니라 원시 반본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1959년 11월 9일 날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인데, 이때 신동엽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 근대가 우리가 잘못 들어선 길이고, 이 근대가 아닌 또 다른 길, 그러니까 서구적 근대가 아닌, 굳이 말하자면은 영성적 근대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신동엽 씨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향하는
신동엽 시인이 발표한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을 기계적 도식적으로 역사 발전 합법 직선 같은 것을 내세워서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 아닐까. 저는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느끼고는 합니다.